그날 카페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단골이 조심스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하나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죠. 아버지, 다음 주에 민지 씨를 모시고 올게요. 박현우는 카페 향기로운 오후의 문을 닫으며 아들 준영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싱글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네,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요리랑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올리는 인플루언서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플루언서라는 말에 약간 걱정이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직업이지만 50대 중반의 그에게는 조금 낯선 세계였거든요. 사진 좀 보여주라. 준영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과하지 않은 화장. 현우가 생각했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와는 달랐죠. 생각보다 차분해 보이는구나. 민지 씨는 달라요. 화려한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음식, 친환경 생활, 그런 콘텐츠 주로 올려요. 현우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어요. 일주일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준영과 함께 들어온 여성을 보자 현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이수민지라고 합니다. 준영 오빠한테 카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어서 와요. 준영이가 많이 기대하게 했네. 현우는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잔잔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여기 직접 만든 티라미수예요. 우리 가게 시그니처 디저트죠. 민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크림이 너무 부드럽고 커피 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요. 현우는 민지의 반응에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칭찬받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민지의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겸손했어요. 무엇보다 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아버지, 민지 씨가 사장님 카페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고 싶대요. 그래, 부담 느끼지 마세요. 민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멋진 공간이라서요. 이런 감성 카페를 팔로워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장님 허락이 필요하지만요. 그날 오후 민지는 카페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현우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커피, 오래된 원목 가구들, 창가에서 보이는 작은 정원까지. 그녀의 카메라 앵글은 카페의 매력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사장님, 혹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현우는 수줍게 웃으며 민지와 준영 사이에 섰습니다. 셀카를 찍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아온 그에게 민지는 마치 딸 같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의 게시물 덕분에 카페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늘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인스타 보고 왔어요라며 방문했죠. 아버지, 민지 덕분에 장사가 잘 되네요. 현우는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들러 준영과 데이트를 했어요. 그때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때로는 현우의 주방 일을 돕기도 했죠. 정말 착한 아가씨야. 준영이가 복이 있구나. 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카페 일도 도와주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준영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끔 카페에서 쿠킹 클래스 같은 걸 열면 어떨까요? 제 팔로워분들 중에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우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향기로운 오후에서는 민지의 쿠킹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현우는 이제 민지를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아들보다 더 자주 연락하기도 했죠.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은 현우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제 부모님도 뵙고 싶어 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민지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걸까요?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째 카페 단골인 이미라 씨였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대학 강사로 거의 매일 오후에 카페를 찾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네, 미라 씨. 무슨 일인가요? 저기, 좀 민감한 얘기인데.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현우는 의아했지만 그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커피 맛이 변했나요? 미라는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여자친구. 인플루언서 하는 분 맞죠? 현우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지 씨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그분 온라인에서 문제가 꽤 많아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미라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제 조카가 보낸 거예요. 이수민지라는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에요. 화면에는 민지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프라이빗 클래스 참여 원하시면 입금 먼저 부탁드립니다. 단, 환불 불가능하며 클래스 일정은 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그 아래로 여러 사람들의 항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3개월 전에 결제했는데 아직도 클래스가 열리지 않았어요. 환불해주세요. 이건 사기잖아요. 변명만 계속하시네요. 신고할 거예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알던 민지의 모습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 미라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민지가 올린 요리 사진 아래 달린 댓글이었어요. 이건 완전 표절이잖아요. 미국 셰프 줄리아 워렌의 레시피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출처도 안 밝히고. 민지의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비슷한 요리일 뿐이에요. 제 레시피는 오리지널입니다. 이런 악성 댓글은 차단하겠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차가운 메시지가 항상 밝게 웃던 민지의 것이라니. 사장님, 죄송해요.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1년 전 제 남편이 그 사람 유료 클래스에 등록했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그때 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이요?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인플루언서에게 빠져 있었더라고요. 개인 컨설팅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돈을 보내고. 현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망가세요, 사장님. 저 때문에 제 가정도 망가졌거든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라 씨.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찾아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웃는 얼굴과 미라가 보여준 차가운 메시지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준영이한텐 어떻게 말해야 하지? 다음 날 현우는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민지 인플루언서 논란, 이수민지 클래스 사기. 그러자 여러 글들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헤쳐야 할 시간이었어요. 현우는 아침 일찍부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보내준 추가 정보들이 이메일로 도착해 있었어요. 이수민지 인플루언서 피해 살해 모음. 제목의 파일을 열자 눈을 의심할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유료 클래스 수강료 받고, 잠적 협찬 제품 리뷰비 받고, 약속, 어김타 인플루언서 콘텐츠 표절. 현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민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청순하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달리 비공개 계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장면,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낯선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 이게 다 민지 씨가 맞나?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민지가 올린 유기농 홈메이드 쿠키가 사실은 시중에 파는 제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는 폭로였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지인이 보낸 영상이에요. 미라의 또 다른 메시지에 첨부된 영상을 재생했어요. 민지가 요리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었는데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런 거 찍기 진짜 귀찮네. 멍청한 팔로워들은 뭐든 믿겠지. 현우는 충격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다나하고 예의 바른 민지와 영상 속 냉소적인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니. 그날 오후 카페에 들른 준영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우는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민지 부모님과 식사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준영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현우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아들이 떠난 후 현우는 SNS 커뮤니티를 더 깊이 살펴봤어요. 인플루언서 실체 게시판에서 민지에 관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수민지 씨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남자친구 부모 앞에선 천사, 뒤에선 악마인 사람. 댓글마다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김 선생님, 혹시 민지 씨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현우는 카페 단골 손님인 대학 교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지가 대학 시절 그의 강의를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민지요? 이수민지. 글쎄요, 제 강의를 들었다고요? 네, 경영학과 수업을.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경영학 강의는 여성 수강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 3년간은요. 현우의 의심은 더 깊어졌어요. 민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다음은 동네 꽃집 주인 박 씨를 찾았습니다. 민지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꽃다발을 이 가게에서 산다고 했었죠. 민지요? 모르는데요. 저희 가게 단골 중엔 없어요. 하나둘 확인할수록 민지의 이야기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말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보육원도, 자주 가는 요가 센터도 모두 그녀를 모른다고 했어요. 사장님, 이건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예요. 미라는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이전에 교제했던 남성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완벽해 보여요. 하지만 곧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사업 투자라면서요. 헤어지자고 하니 협박했어요. 내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더 충격적인 건 민지의 과거 SNS 계정에서 발견된 글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쉬워. 예쁜 미소와 거짓말 몇 마디면 지갑을 열지. 특히 돈 많은 노총각들.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카페를 찾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 여자. 예전에 제 직장 동료 남편도 홀렸었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지는 준영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카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상처가 덜할까.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미라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미라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는 민지가 중년 남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죠? 3일 전이요. 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일 전이라면 민지가 준영에게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누가 찍은 건가요? 제 후배가 우연히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민지 씨를 알아보고 찍었대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지가 남성에게 귓속말을 하자 남성이 지갑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사업가예요. 특히 젊은 인플루언서들, 스폰서로 소문난 사람이죠. 현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어요. 민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준영은 그녀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더 있어요. 이건 어제 찍힌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는 민지가 남성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30분 후 준영에게 보낸 메시지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일이 많아서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유유 대신 내일은 꼭 사랑해. 현우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떡하죠, 사장님? 준영이에게 말해야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상처가 덜할지. 미라는 조용히 현우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세요.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는 거예요. 그날 밤 현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말을 돌렸어요.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카페에서 저녁 먹자. 다음 날 현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지의 이중생활, 사기 행각, 거짓말들. 아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마쳤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영이 카페에 도착하기 전 민지가 먼저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밝게 웃는 민지를 보며 현우는 괴로웠습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지 씨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민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사기, 이중생활. 모두 알고 있어요. 현우는 천천히 증거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가짜 이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고급 레스토랑 영상까지.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런 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현우는 민지가 준영에게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남성과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심각한 분위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아니에요, 오빠. 아버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민지는 급하게 준영에게 다가갔지만 현우는 단호했어요. 준영아, 이것들을 봐. 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가 내민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결정적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 이게 다 무슨 거야?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업 파트너고.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내게 3일 전에 보낸 메시지, 기억나? 집에서 아프다고 했지. 그런데 이건 뭐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오빠, 제발 믿어줘요. 나 정말 오빠만 사랑해요. 그럼 이건 다른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유료 클래스로 사기치고 이게 다 뭐야?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정말 나를 좋아한 적도 없었어? 민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연약하고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처음엔 그냥 타깃이었어. 카페가 SNS에서 뜰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 근데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준영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며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현우는 아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민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제발. 현우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요. 다시는 준영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현우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현우는 그날 밤 내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준영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현우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지만 더 큰 상처를 막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카페 직원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지가 올린 글이었어요. 거짓으로 날 모함한 사람들, 곧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려 하다니.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지 일주일, 준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민지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무시해요. 그녀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팔로워들이 카페 SNS 계정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여자 인생 망치고 좋으세요? 증거도 없이 무고하는 구시대적 남성들,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손님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우는 근심이 깊어졌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편 미라는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던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제가 민지 관련 기사를 몇몇 기자에게 보냈어요. 제 지인 중에 인터넷 뉴스 기자가 있거든요. 미라의 노력은 천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인플루언서의 이면이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를 본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저도 이수민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1년 전 유료 클래스 수강료를 내고 아무런 강의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하나뿐이던 증언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피해 사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그녀의 투자 제안에 속아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자친구를 유혹해 돈을 갈취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이 컸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저 기사들 봤어요. 준영이 2주 만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준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모든 게 오해라고, 그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있고.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지에 관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침내 한 케이블 채널에서 인플루언서의 이중생활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미라의 지인 기자가 연결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미라가 카페를 찾아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제 글도 온라인 매체에 실렸어요. 인플루언서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미라 씨의 글재주가 빛을 발하네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지만 이런 실제 경험을 글로 쓰는 건 처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의외로 카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악성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응원의 메시지가 늘어갔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다른 피해자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카페,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인스타 유명한 카페가 아닌 진실과 용기의 카페라는 새로운 평판을 얻게 된 것이었죠. 사장님, 새로운 메뉴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유진의 제안에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카페는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였어요. 아버지, 경찰에서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진술을 부탁한대요. 준영은 이제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이번 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속이고 속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현우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졌고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았어요. 사장님, 차 한 잔 괜찮을까요? 미라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지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라 씨. 오랜만이네요. 현우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미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이혼 후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현우는 따뜻한 카페라테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용기 내어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 민지 말이에요. 결국 구속됐더군요. 네, 사기죄로요. 많은 피해자가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기억이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설을 출간하게 됐어요. 우리가 겪은 일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에요. 현우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첫 독자가 되어주실래요? 아직 출간 전이지만 원고를 가져왔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두툼한 원고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영광이에요. 꼭 읽어볼게요. 그날 저녁 카페를 닫은 후 현우는 미라의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야기는 놀랍도록 그들의 경험과 닮아 있으면서도 희망과 용기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영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준영아. 현우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영은 민지 사건 이후 진로를 바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이것 봐요. 미라 선생님 소설이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대요. 준영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의 소설이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향기로운 오후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커피만이 아니라 진심과 용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현우는 카페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진짜를 숨기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미라의 소설에 나오는 구절이자 현우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지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카페의 종소리가 울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제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